예, 뉴스쇼의 야심찬 새 코너입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기자들의 살아있는 뒷이야기. 뉴스의 이면을 보다 세심하게 또 보다 내밀하게 직접 취재하고 분석해 현장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한결의 김환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주 봤던 그러니까, 봤던 네. 분들이에요. 네. 네. 그 형이 출세해갖고 좋은 데로 불러준 기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깔끔하네요. 네. 뭐 지상파 오니까 이렇게 커피도 약간 뭐 주고. 네. 캠핑 텐트 치고 캠핑 갔다가 그렇죠. 예. 지금 간만에 이제 네, 저희 회사에서 더운 물 나오는 콘도에서 있는 느낌도 좀 나고요. 약간 낯설고 신기하고 재밌긴 낯설고. 하네요. 예, 약간 거리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래요? 우리 박성태 앵커. 저한테 거리감 안 느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김환 기자는 여기서 커피 준다고 아. 좋아하고 있어요. 네. 네, 아까 시작부터 얘기했더니 지상파 다르다. 네. 지상파는 오면 커피도 준다. CBS 좋다. 에이, 한결에 제가 갔을 때 훨씬 많은 거 주더라고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한결에 사장님이 화냅니다. 네. 한겨레 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인 TV도. 근데 두 분 누가 선배예요? 제가 김한 선배가. 조금 선배입니다. 예. 아, 네. 외모는 제가 좀 어려 보이는데. 예. 네? 한 7년 정도 선배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예. 조금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외모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7년으로 아, 예. 건드렸습니다. 우리 박성태 앵커님 역시 순발력이 예. 어디 가지 않으셨네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정치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다른 방송 또 유튜브에서 방송도 많이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도 현장을 정말 발로 많이 뛰는 이 업계에서 소문난 분들입니다.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얼마 전 뉴스토마토 인터뷰 왜 했을까요? 제가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추진됐고 이게 예. 전혀 모르던 일정인데 이제 갑자기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 이 인터뷰를 왜 하지?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속에서 진행이 된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위에서 섭외가 돼서 인터뷰가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그 인터뷰의 내용이 뭐 당일 굉장히 여러 언론에 의해서 인용 보도되고 뭐 하긴 했으니까 예. 뭐 이른바 화제성 측면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거뒀는데 이런 정무적 측면에서 그 인터뷰가 적절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좀 회의적인 의견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과적으로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예. 지금 그것의 어떤 연장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에서는 사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전직 원내대표 출신이 뿐만이 아니라 사실 비리 혐의로 사퇴한 원내대표는 민주당 역사에서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입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어제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진들이 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제 자진 탈당을 하고 당의 부담을 주지 마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미 당의 부담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은 처음엔 민주당 의원들이 좀 조용하다가 지금은 여럿이 뭐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요. 예. 앞서 진성준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진 사퇴해라 빨리. 네, 사실 이미 12일까지 늦었죠. 어떻게 기다리냐. 네. 빨리라고 하기에도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늦었죠. 들긴 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과 같은 중진 의원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통상 초대선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아무도 이렇게 개혁적인 이슈에 있어가지고 사실 개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바른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내고 조용한 거에 대해서도 너무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지르게 됐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민주당 초선 어제 딱 이 자리에 있던 김준일 평론가님도 정말 세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제가- 분명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 민주당 초재선 뭐 초재선이라고 얘기해서 좀 그분들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개혁을 더 주장해야 될 분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라는 주장이에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방송 같이 했던 민주당 뭐 의원은 아니고 젊은 정치인은 뭐 예우 차원이다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이 어쨌든 정치를 시작하는데 김병기 의원과의 인연이라든지 관여 이런 부분들이 예. 직접적으로 있었던 우리가 회사에서 말하자면 바로 위에 상사 같은 뭐 이런 느낌에서 좀 약간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말한 대로 뉴스토마토 인터뷰 이후에 기류가 조금 달라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민주당 쪽 관계자들 만나면 좀 늦었어.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이거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기류 변화가 있는데 그거를 김병기 의원이 이제 본인이 어쨌든 원내대표 내려놓고 바로 이제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걸로 좀 자초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여전히
좀 뭐 예를 들면 이게 다른 당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이 김병기 원내대표 리스크에 대한 발발 이후에 관리와 대응에서 좀 뭐 실패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여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일각에서 그냥 다른 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저렇게 대놓고 인터뷰까지 하면서 나는 억울하다,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를 쫓아내면 나도 터트릴 게 많다. 이런 협박 아닌지. 네, 이제 오히려 그런 뉘앙스를 준다라고 하는 게 가장 나쁜 시그널이다라는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주춤주춤하는 모양새라고 하는 게 진짜 뒤에 더 큰 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당에서는 휴먼 에러라고 하면서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일탈이면 고쳐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가 오히려 그런 뉘앙스를 준다는 차원에서도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휴먼 에러라는 말도 민주당 뭐 아까 저도 오면서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왔는데 휴먼 에러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윤리검찰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은 휴먼 에러인데 우리가 결론은 시스템으로 내겠다라는 식의 이제 대응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리한 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된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 보면 김병기 의원 자녀 문제는 수년 된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대응이 이런 식으로 뭔가 박자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그러면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인상을 주는 거고 이게 이제 지금 이 분화된 미디어 지정에서 보면 김병기 의원의 MBC 녹취가 나올 때부터 일관되게 계속 제기되는 음모론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이게 김병기 의원보다 더 높은 선에 누군가의 개입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김병기 의원이 스스로 한 말 중에서 뭐 위원장이 안 들어와서 내가 결정했다.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한 거를 두고도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거 봐라.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은 안 들어오고 간사가 들어와서 왜 결정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이 과도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게 뭔가 대응이 적절한가의 측면에서 호응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왜 이 일에 대해서만 이렇게 반복적인 말하자면 실기가 이루어지는가 이거 자체가 뭔가를 감추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정치적인 어떤 소용돌이는 그런 식으로 확산이 되는데 누구보다도 그 문법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좀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아주 네. 으짜 발음 갖고 계속 말씀들이 하셔서 네.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의혹인지 혹시 민주당 내에서 사실 김병기 의원 나가라고 하면 나도 쫄려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으면 당장 기사를 썼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아직까지는 단순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듣지 못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그러니까 제가 접촉해본 사람들은 좀 크게 세 부류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은 지방선거에 좀 관심이 본인들의 공천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부류의 사람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초대선 의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말이 없냐에 대해서는 비슷한 이야기던데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2024년 공천을 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이해충돌 이슈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선당우사 해달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하더라도 사실 큰 흐름이 만들어지진 않고 있어가지고 이 지지부진한 게 결국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좀 걱정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일탈이라고 했지만 개인 일탈을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된 내용들이 많죠. 그리고 물론 이제 김병기 의원이 중진이고 직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연들도 있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죠. 그럼요. 네.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뭐 아쉽다 정도로 표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또 지지층 목소리에 네. 많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태 자체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여론조사 도 높았던 것 같고 근데 뭐 커뮤니티라든 이런 데 보면 상당한 지금 말한 대로 이제 관망이 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내대표 경선 때도 사실 불거져 나왔던 문제인데 그때 김병기 의원이 사실상 이제 말하자면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완력을 동원해서 막았다 보도를 이럴 정도의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대응을 할 일인가라 싶을 정도로 되게 강하게 그 해당 언론 뉴스타파를 막 성토를 하고 이런 보도에 대해서 자기 모든 대응을 다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런 이제 대응 자체가 본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보도를 일정 정도 유해하는 효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김병기 의원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게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가 다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좀 관망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그 최소한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좀 달라. 저런 일은 하지 않아. 저 정도 일까지는 하지 않아. 뭐 이런 이제 어떤 말하자면 믿음이 있다라고 치면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은 다 그 믿음을 배반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지지층 입장에서 보자면.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도 왜 너무 큰 일이 생기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일을 선뜻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일단 그냥 이게 뭐지 뭐 이런 분위기도 지금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서 사이에서 지금 좀 김병기 의원이 어딘가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닌 건 아닌 거여서. 네. 예. 아니, 요즘 트렌드가 뭐 요즘의 트렌드는 아니긴 한데요. 민주당에서 많이 아니라 요즘 국민의힘에서도 지지자들이 의원한테 직접 연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자로 연락을 하면서 한때는 뭐 폭탄 논란까지 있었던 바가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지층들이 꽤 문자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힘을 실어줘야 하는 시기에 왜 자꾸 당에서 발목을 잡느냐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다라고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김병기 의원만이 아니라 주요 당직을 맡고 혹은 뭐 문제가 됐던 인사들이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다 같이 묶어서 좀 사퇴하라라는 식의 문자들이 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김병기 전 대표죠. 현 의원이고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사실은 공천을 주도했다. 비명행사 공천을 주도했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두 분이 이제 발로 뛰는 현장 기자로서 흔한 뭐 빠끔이라고도 합니다. 네. 예. 좀 아시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일단 에피소드 뭐 같은 게? 아는 얘기라기보다는 다 알려진 얘기지만 보좌관을 2명을 변호사로 쓰는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방 구성해서 뭐 요새 뭐 변호사들이 1명 정도 있는 방들은 많이 있는데 2명이나 변호사를 썼는데 그 변호사들이 다 또 아예 주니어급들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방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신경을 쓰고 힘을 줬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지금 역작용, 반작용이 난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예. 뭐 이제 그 부분이 약간 하고 이제 김병기 의원은 이제 민주당에 말하자면 이런 정보기관 출신들이 거의 사실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업무적 역량이나 전문성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뭐 탄핵 그 비상계엄 국면 가면서 뭐 국정원 블랙요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면서 국정원 내부를 아는 인사로 이제 대중들에게 어쨌든 좀 호감을 많이 얻었었는데 실제 이제 오래 전부터 한 재선 때 정도부터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동작구 내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여의도에는 여러 썰들로 있었어요. 이 지상파에서 이 썰을 얘기하면 좀 이렇게 네, 뭐 근데 지금 그것도 이제 확인이 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그 뭐- 썰이었다가 확인이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충성도가 높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그게 이제 재선의 그립감은 아니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구의의 뭐 카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업무 심부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이제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서울 재선이 사실 그렇게 파워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지역구에서 왜냐하면 민주당이 개혁공천이라든지 공천 과정에서 늘 이제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인물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 비하면 굉장히 좀 지역구에서 파워풀한데 그게 이제 그런 힘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뭐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신명으로 꼽히는 인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7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당시의 대표를 중심으로 뒀던 그 측근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 그룹은 아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이제 개항을 출마를 찬성하는 하나의 이제 측근 그룹으로서 떠올랐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꼽히는 것은 2023년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그 순간인데요. 그때 예. 가장 빠르게 이제 김병기 의원이 대표님 이제 칼을 좀 뽑으십시오라는 식의 글을 써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이 당시 이재명 대표 중심의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좀 대변해줬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의 이제 후속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김병기 의원의 이후 공천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때 이제 취재 기자이기도 했었었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김병기 의원을 취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저도 연락을 여러 번 드렸고 하지만 김병기 의원은 이제 기자에게는 확인이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답장만 그냥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국회 반장도 하고 뭐 여당 반장, 국회 반장, 정치부장 했는데 김병기 의원을 실제로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오,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블랙 사실은- 의원이었으니까. 블랙이었구나. 예, 예. 예. 죄송합니다. 블랙이어서 못 바뀌구나. 근데 신일병기. 네. 국정원
뭐 출신이라 근데 원래 언론에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프렌들리하지는 않은 잘 그렇죠. 언론 접촉을 꺼리는 많은 의원들이 사실 언론 접촉을 좀 좋아하는데 김병현은 좀 다르죠. 예. 예. 뭐 특히나 뭐 공천과정은 당연히 언론에 뭐 공식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과 비공식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예. 여튼 이제 그 당시에 김병기 의원을 중심으로 되게 많은 확인을 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강선 의원의 전 보좌관 난모 보좌관이죠. 지역구 사무국장을 했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전격 소환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원래 처음 나왔던 강선우, 김병기 두 의원의 지난 지방선거 앞두고 4월 21일인가요? 녹취에 나왔던 사무국장이 1억 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그 사무국장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사무국장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열 몇 시간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뭐 네.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뭐 특별히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뭐 검찰이 수사권이 이제 말하자면 직접 수사를 안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갖고 있는 모든 수사들이 되게 이제 말하자면 중차대한 수사인데 예. 경찰이 이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좀 조심하는 거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혹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이제 진실 게임 속에서 경찰이 얼마나 구체적인 말하자면 물증 증거를 해서 물증 증거를 확보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이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금이기 때문에 무슨 기록이 남거나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돌려줬다라고 하면 이제 말하자면 돌려준 거고 지금으로 또 한 가지 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돈을 준 당사자가 출국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경시 의원이 예. 미국 갔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경찰이 얼마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볼륨에 비해서 실제로 말하자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좀 앙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보좌관 자체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 입장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이 부분이죠. 처음에 MBC가 보도할 때는 당연히 보좌관이 돈을 받아서 네. 김경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한 걸로 돼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모른다가 네. 이제 원래 이 국장의 진술이었습니다. 보좌관? 얘기했습니다. 예, 지역 사무국장이죠. 근데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걸 좀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원래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아니었는데 어제 이제 조사를 아주 길게 받았고 어. 피의자로서 이야기가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도 본인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포인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분도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이제 일단 강선우 의원과 멀어졌었죠. 이 되게 그리고 멀어져서 지금은 이제 한 광역단체에서 근무하고 광역단체에 있다라고 근무하고 합니다.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과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좋지는 않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딱히 이른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쉴드 칠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1억을 받고 돌려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어제 경찰 진술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모른다. 예. 모른다라고 예.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은 받았는데 반환했음을 확인했다라고 예. 주장했었고 이때 받았다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 보좌관은 모른다가 그 전까지 알려진 그게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이제 큰 틀에 이제 말하자면 수로들이 보도가 된 건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디테일드로 따지면 사실 굉장히 변수가 많거든요. 잠시만요. 네. 우리 김한 기자님 좀 전에 이주연님께서 말이 너무 빠르다고. 네. 천천히 말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금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로 중심으로 보도가 됐는데 예. 이게 이제 앞에 서술어를 어떻게 놓을 거냐 아니면 목적어를 어떻게 놓을 거냐에 대해서 따져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받은 시점은 언젠지, 왜 받았는지, 받아서 어떻게 보관을 했는지 등등등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돌려줬다, 돌려줬다, 돌려준 게 맞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뭐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맞거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사무국장이 그리고 이제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그 확인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이제 사무국장 보좌관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리고 만에 하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지시를 받았고 돌려줬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안 돌려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배제할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과도로 따지면 이 범죄가 어디로 갈 거냐,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가 사실 이분의 진술에 굉장히 중요하게 달려 있죠. 일단 김경시 의원이 지난해 말에 출국했잖아요. 네. 논란이 많은데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출국 금지가 안 된 게 잘
이 이해가 부분 안 때문에 돼요. 이제 경찰의 수사 의지를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예. 사실 이 사건이 이제 어제 오늘 물론 뭐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녹취록이라고 하는 건 최근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어떤 고소고발 문제들이 제대로 이제까지 수사가 됐느냐에 있어서는 여러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경찰이 이렇게까지 돈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인사를 출국 금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애초에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기 김경식 의원이 때문에요. 신고된 재산만 65억 원이기 때문에 계속 미국서 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1월에 돌아온다고 경찰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두고 봐야죠. 뭐 몇 년 있다 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출국 금지를 제대로 안 한 거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수사다라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출국 시점이 또 굉장히 공교롭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저는 기자로서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지방선거 전에 오나? 그러니까 당장 오나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임박 바로 오냐가 하나 있고, 안 오면 언제 와야 되나? 지방선거 뭐 한두 달 선거 전이 막 불타오를 때 와야 되나? 아니면 선거가 끝나고 들어오면 또 다른 의미인가? 뭐 여러 가지 귀국 시점에 선거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귀국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그 귀국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건 뭐냐면 이 출국은 그러면 자발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로 뭐 아들 관련된 문제로 나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제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드는데 이거를 예방하고 차단하고 이런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역할인데 그렇죠. 수사기관이 그거를 방기함으로써 사실 이 출국 자체가 지금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수사기관의 신뢰 자체를 의심받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자꾸 이제 아까 민주당의 실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돼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특검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안으로 좀 일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경찰이 이제 수사를 검찰이 수사가 없어지면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의 수사면 잘 믿지를 못하죠. 능력일 수도 있고 의지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능력이어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의지라고 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쇄신책을 낸다고 하는데 뭐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뭐 김원 기자가 예상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방향은 어쨌든 계엄에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계엄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러면 탄핵에 대한 입장은 뭐냐? 그다음에 이건 그럼 내란이냐 아니냐? 결국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예. 2번에 대한 답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계엄과 내란,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사과도 저는 이제 그거 뭐 2번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결국 장도혁 대표가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란으로 규정하면 본인이 여태까지 빌드업 해온 지지층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저는 좀 미봉적인 얘기가 나로 하지만 언론 입장에서 제목을 뽑을 때는 방향 전환은 이루어졌다는 제목이 뽑힐 정도 뭐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일단 불법 계엄을 옹호했던 고성국 씨가 입당하고 그런데 윤과 또 당대표는 단절을 하겠다고 현재 알려진 바는 이런 쇄신안을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약간 말씀 예, 효과는 없을 평가를 것 해주시면. 같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행보가 다 보여주는 것들인데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이제 와서 의미가 있거나 혹은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설득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어제까지 행동이 너무 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12.3 비상계엄 일주기에도 충분히 야당 때문에 이제 계엄을 한 거다라는 식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와서 한 달 사이 뭐가 바뀌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이미 국민들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한겨레 김원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저도 원래 말이 빠른데 라디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템포씩 느리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